이걸 보험회사는 악용해가지고 막 실제로 당일에 환자 진료 안 했잖아. 근데 왜 5월 4일로 진단서 작성했어? 이런 식으로 고발이 된 거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직을 다시 한번 맡게 되었다는 것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접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의료법을 전문으로 많이 다루는 변호사로서 이번에는 자동차 사고배상 보험 관련해서 최근 모 보험회사가 다수의 진정 고발 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한 최근 방어 성공 사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보험사가 올해 초부터 전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의료인들을 인정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있는데 어떤 사안이냐면 작년 초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험 표준 약관이 이제 개정 시행되면서 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최초 4주 진단까지는 진단서 받아서 치료를 받았다면 그 이후로 추가 치료의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추가 치료 진단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바뀐 부분이에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사례는 이것과 관련해서 전국에서 거의 가장 먼저 이 진단서 허위 작성 부분을 이유로 의료법 위반죄로 고발이 당하셨던 원장님의 사례인데요. 보험회사가 경찰로 먼저 고발을 했고 경찰은 아주 빠르게 사건을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죠. 그런 다음 저한테 원장님이 찾아오신 다음이었어요. 저도 이때 이제 이 보험사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굉장히 이제 많이 듣기 시작했는데 이미 검찰까지 올라가 있는 사건으로 이 사건을 받게 된 거죠. 많은 원장님들이 이 표준약관 개정 이후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컴플레인 거하는 경우가 많아서 당신이 진단서 그때 얘기 안 해줘가지고 내가 이거 좀 못 받지 않았냐 하는 경우가 있어서 딱 4주 지난 다음에 오시는 분들한테 진단서 무조건 발행해야 된다 이거를 약간 강박처럼 느끼고 계시는 원장님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사실 중간에 정부 공문이 약간 애매하게 쓰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4주가 끝나는 바로 다음 날에 진단서가 발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자배 경증 환자가 이제 5월 3일에 4주가 되는 날입니다. 그럼 5월 4일에 진료를 본 부분 보장 받으려면 추가 치료 진단서 작성되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만약에 이 환자가 5월 6일에서야 방문을 했다라고 하면 5월 6일자로 진단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장님들이 이 최초 공문이 약간 이상했다 보니까 5월 4일로 기재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신 경우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이걸 보험회사는 악용해가지고 막 실제로 당일에 환자 진료 안 했잖아. 그런데 왜 5월 4일로 진단서 작성했어? 이런 식으로 고발이 된 거죠. 자, 제 의뢰인의 경우 환자가 5월 3일 즉 4주가 끝나는 날에 와가지고 원장님 저 이제 4주 됐으니까 추가 진단서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오늘 발행하면 5월 3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다시 오시면은 그때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한참 환자들 많을 때 그때 진단서 작성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환자 없는 시간에 미리 작성을 해 놓으신 거예요. 5월 4일 걸로 프린트도 딱 했습니다. 근데 환자가 무슨 사유인지 방문을 안 하고 5월 6일이 돼서야 이제 온 거예요. 이때 직원이 실수로 5월 6일자로 새로 발행한 진단서를 줘야 되는데 5월 4일자 진단서를 줘버린 겁니다. 자, 이 사건 우리가 이제 검찰로 송치된 다음에 했으니까 제가 바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면서 압하고 뒤에 이 환자를 계속 진료하고 있었던 의료인입니다. 환자의 상황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죠. 또 당일 내원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런 환자였기 때문에 이거 작성했던 것이고 마침 그날 환자가 급한 일정이 생겨서 내원하지 못하는 바람에 교부만 못한 것이었죠. 그랬다가 5월 6일에 왔을 때 5월 6일자로 사실 진단서 새로 작성하면 되는데 5월 4일자로 작성되어 있는 이 진단서를 들고 있던 직원이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5월 6일에 방문한 그 환자한테 줘버린 거죠. 요청하시니까. 자, 이 특히 의료법 위반죄 실제로 진료하지 않았으면서 진단서를 작성, 교부 이렇게 해야 되는 구성 요건들이 모두 해당할 것이 요청이 되거든요. 저는 이 포인트를 해당 일자에 진료하지 않은 상태로 진단서를 작성한 것까지는 맞다. 그런데 교부할 때인 5월 6일이 되어서는 환자 실제로 진료한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요건상으로도 이거는 해봤자 미수범에 불과한 것이고 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니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취지였죠. 검사님이 다행히 제 의견에 공감을 해주셨어요. 자, 무혐의 취지로 보완 수사를 경찰에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은 원장님 추가로 부르지 않고 불송치로 의견 변경해가지고 사건 종결됐죠. 자, 작년 이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서 의사 면허, 한의사 면허, 치과의사 면허 취소가 매우 손쉽게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금고형 이상의 선고유예만 나와도 면허가 취소되는 세상이 됐어요. 영상 보시는 원장님들 중에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진정, 고소, 고발 당하신 분들 계시다면 이 하단의 방법을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원장님도 억울한 부분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